안녕하세요. 2026년 민쌤의 합격 수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자기소개를 한 뒤 초수 합격의 불합 요인과 합격의 요인, 그리고 2차를 공부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재수로 합격을 하게 되었고 2차로 뒤집어서 합격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평가원 지역으로 모두 응시를 하였고 초수에는 컷에서 애매한 점수로 합격을 하였다 이런 게 아니라 낮은 점수로 불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차 공부를 임용을 계속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강의만 수강을 하였고 1차, 2차 모두 민쌤이 아닌 다른 강사분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재수를 시작할 때는 강사분을 변경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민쌤으로 강의를 변경하게 되었고 1차는 커트라인에서 근처 점수로 합격을 하였고 2차에서 컷에서 4점 높은 점수로 뒤집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재수를 시작할 때 초수에서 왜 불합을 하였을까, 왜 내가 낮은 점수로 불합을 하게 되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았고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제를 보았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을 물어보는 것인지 내용은 알겠으나 정확한 키워드를 서술하지 못했다는 점이 불합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시작할 때는 문풀 기간부터는 요약하기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을 적용해보는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강사분을 수강하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사분께서는 개념 강의의 내용, 문풀 기간에 개념 강의의 내용에 신이론을 덧대어서 빈칸 형식으로 개념을 복습하는 방식으로 문풀을 진행하셨습니다. 이게 개인 성향에 따라 반복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저의 성향에 있어서 저는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보고 이해를 한 다음 암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카페를 통해서 문제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신다라는 민쌤의 강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쌤의 문풀 기간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식으로 공부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공부를 한 점도 불합 요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초수 때 스터디를 많이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저의 시간을 뺏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서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고 오직 혼자서 공부를 하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 정확한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시작할 때는 구술 스터디를 구해서 함께 1년 동안 구술을 진행하였고 처음에는 이론서를 바탕으로 개념을 복습하였고 문풀 기간부터는 요약하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시험이 끝나기 한 2주 전까지는 이론을 계속해서 돌렸고 2주 전부터는 둘 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건강 안전이나 법 그리고 회의실 내용을 구술로 진행하였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필수는 맞으나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술 스터디를 구하실 때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는 점이 강사분을 다르게 구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강사마다 용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강사분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을 스터디로 진행하면 좀 더 원활하게 스터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부족했던 점이 알고 있지만 키워드를 쓰지 못하는 것처럼 출력이 안 되는 점이라고 생각해서 5개념을 확인하고 출력을 확인하는 용도로 구술을 진행하였고 짧은 시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시간 이상이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합의를 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재수를 통해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요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객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수를 시작할 때 민쌤의 다른 합격생 분들의 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시험 내용을 복기하여 민쌤과 함께 상담을 하거나 스스로 객관화를 하는 과정을 거치셨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저도 재수를 시작할 때 잘 기억이 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험지 내용을 복기하여 민쌤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제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파악한 뒤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지 내용을 복기해서 자기 객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객관화를 한 뒤 자신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잘 맞는 최선의 공부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선행된 뒤에 암기가 가능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을 파악하고 저는 민쌤으로 강사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성향에 맞게 최선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멘탈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차도 멘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는 2차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1차에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차를 처음 시작할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불안하지 않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불안하기보다는 그냥 1차를 일단 합격했다는 것에 감사함을 가지고 1차 점수는 이미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2차 시험에서 높은 점수로 뒤집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큰 고민 없이 그저 나아간 것이 합격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스스로 내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는 꼭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1, 2차 모두 동일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친구들과 잠깐 나가서 시간을 가지는 것 또한 다 모두 멘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서 이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본인에게 잘 맞는 걸 하나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유의하셨으면 좋겠는 점이 휴식을 가지되 다음날 공부를 돌아가는데 지장이 가지 않는 것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월부터 6월까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 오프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일요일에 반오프 시간을 가졌고 6월까지는 뭐 친구들을 만난다던가 아니면 혼자서 밖에 나간다든 것처럼 외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6월부터는 제가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개인적인 성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다음날 공부하는데 지장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6월부터는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맞는 방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선택을 하실 때 기준이 내가 나중에 이 일을 후회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음, 6월부터 나가지 않은 것도 그 이유가 나중에 나갔을 때 내가 후회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출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도 그게 저의 합격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선생님들께서도 어떤 선택을 할 때 나중에 후회가 남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2차를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차에서 뒤집은 경우이기 때문에 2차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시험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발표 전까지도 제가 많이 헤맸던 부분이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두 가지로 중요한 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과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하면 1차 시험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적어서 키워드 위주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만 2차 시험은 사람 대 사람으로 직접 평가를 한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태도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이 사람이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용보다는 태도가 조금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태도라는 점은 첫인상과 면접 시간 내에 내가 보여주는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탄탄하게 갖추되 내가 교사로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점과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절함이라는 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면서 막 목소리를 떨거나 울라는 말이 아니라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뭐 머리를 깔끔하게 묶어서 내가 보일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점은 준비 시간이 짧다는 것 또한 매우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은 길면 몇 년에서 혹은 1년 정도 준비 시간이 조금 길다고 할 수 있는데 2차 시험은 발표가 난 이후부터 준비하시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3주, 4주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모두 없애기는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많이 살리고 단점을 좀 최소화시킨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장점은 스스로 판단하셔도 좋고 같이 함께하는 스터디원들이나 혹은 친구, 뭐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조금 더 자세히 기간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1차 결과 발표 전에는 저는 시험이 끝난 후에 바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뭔가 선택을 할 때 항상 후회가 남지 않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발표가 시험이 끝난 뒤 바로 시작을 한 이유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가원 지역이었기 때문에 1차 발표 전까지는 평가원 기출을 한 번 다 돌린다라는 생각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영상 인증 스터디로 진행을 하였고 짧게 피드백을 남겨주는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유형은 2주 정도 이제 자유롭게 유형을 골라서 문제를 올리고 스터디원들과 함께 평가를 해주는 식으로 남은 2주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발표가 10일 정도 남았을 때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정말 집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고, 그래서 동영상 인증 스터디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되 오전에 구루미로 온라인 스터디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스터디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때 이제 강제성을 부여해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고 면접을 하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가 난 뒤도 정말 중요한데, 발표가 난 뒤에는 오전에 함께하던 스터디원 분들이 모두 함께 합격을 하여서 고정을 하여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빠르게 대면 스터디를 구해서 주에 2번 정도 스터디를 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스터디는 3명이서 진행을 하였고 총 3시간 안에 충분히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고 느껴서 3시간을 잡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유형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한 2주 정도는 번개 스터디를 구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차 발표가 난 이후에 스터디를 진행할 때 꼭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는 점이, 이때는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개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놓치신다는 걸 알게 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스스로 영상을 찍고 자기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많이 긴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혼자 영상을 보고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리고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고 이를 수정해 나가는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스터디를 많이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나중에 2개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개인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오전 스터디를
빠지는 일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스터디 진행을 하기보다는 개인 공부 시간을 꼭 확보해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방법으로 스터디를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합격을 하게 된 요인이나 아니면 실패를 했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보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자에게 모두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불합을 하게 되었을 때 컷 근처 점수로 합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때 정말 많이 불안하였고, 기약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다시 한다고 해서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시험을 계속하게 될까라는 불안과 공포가 몰려온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모두 가지고 있는 시간이 다르고 내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간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꼭 알고 좌절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떨어지셔서 다시 도전을 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